두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그 위암 치료하시면서요. 일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아마 많은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의해 오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초기 위암으로 수술을 했고 항암 치료는 안 하셨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났는데 요로결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위암 환자들을 보니까 요로결석이나 담낭결석이 생긴 분들이 계시는데 위암과 관련이 있는지요? 저도 이런 질문 종종 받은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담낭결석도 뭐 약도 요즘 쓰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담낭결석 먼저 말씀드리면 담낭결석은 확실히 그 위암 수술하고 나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증가하는 이유는 이제 표준 위절제술이라고 해서 하부절제술 또는 이제 전절제술을 하게 되면 위 주변으로 미주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미주신경을 자르게 됩니다. 임파절 절제술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미주신경을 절제하면 담낭의 기능이 떨어져서 운동 기능이 떨어져서 이 담낭에 이제 결석이 많이 생기고 최근 이제 한국에서 이거에 대한 이제 임상 연구를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담낭 결석의 발생률이 16%. 그러니까 100명 수술을 하면 16명에서 1년째에 담낭 결석이 생기는 걸로 조사가 되었었고,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루사를 이제 투약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투약하게 되면 그 발생률을 5%까지 줄일 수가 있어서 현재는 이 표준 위절제술을 하고 나서 외래에 이제 첫 번째 오시게 되면 6개월간 우루사를 처방하는 게 이제는 표준 치료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UDC가 우리가 일반인이 알고 계시는 우루사. 예, 우루사입니다. 그래서 우루사 300mg이고 하루에 한 번 먹는 걸로 6개월간 먹는 게 이제 표준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은 되고 있습니까? 예, 보험으로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로결석 같은 경우는 위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위절제술 후에 요로결석이 이제 증가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결석에 이제 소인이 있는 환자에서 이제 위절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분 섭취가 좀 제한이 있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위험도는 이제 증가할 거라고 이제 생각은 되고요. 위암 수술이 아닌 이제 비만 수술도 이제 위를 절제하게 되거든요. 이제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인데 이 수술에서는 이제 체중 감량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체중 감량이 많이 되신 분들에서는 이제 요로결석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암 수술, 그러니까 위절제술을 받고 나서 만약에 체중 감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에서는 이제 요로결석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저도 이게 딱 자기 파트만 보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게 비만 수술 후에 체중 감량되면서 요로결석이 증가되는 건 제가 오늘 또 처음 배워서 감사하고요.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위암 환자들 체중 빠진 분들 꽤 계시니까 지금 데이터가 부족은 하긴 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꽤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에서는 이제 위암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셨는데 담낭 결석과 요로 결석이 위암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수술에 따른 그런 그렇죠. 그런 합병증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인데 아마 이것도 조금 비슷한 의문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분께서는 아버지가 위암이고 여동생도 위암 1기여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본인은 환자는 아니세요. 본인은 그냥 이제 내시경을 하셨는데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궤양 소견을 받았습니다. 일단 위궤양과 위암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위궤양은 이거 그냥 위벽에 흘러 있는 거고 암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위궤양 소견을 받았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위에 이런 소견이 있으니까 가족력이 걱정이 돼서 본인이 실천할 만한 예방법, 그 자녀 관리는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유전과 관계된 뭐 위암 이런 거에 대해 좀 통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유전성 위암이 사실 외국에서는 문헌으로 꽤 보고된 게 있는데 사실 국내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보고된 게 없는 것 같고 이게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는지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 위암 호발 국가여서 사실은 가족력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위암을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는 위암 가족력이라고 하면 적어도 직계 가족 내에 3명이 있어야 되고 각각 1촌, 1촌이라는 거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약간 부모님, 자녀 아니면 형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3명이 있어야 이제 의미 있는 가족력이 되겠고요. 질문해 주신 분은 사실은 아버님이 위암이고 여동생 위암. 일단 2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 있는 가족력은 아닙니다. 근데 아마 이제 위궤양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실천할 만한 예방법은 위험도를 높이는 음식들, 뭐 짠 음식이라든지 염장 음식, 뭐 탄 음식 이런 것들을 좀 적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위궤양에 대한 치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궤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추가적으로 이제 내시경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투약을 했는데도 이제 호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위궤양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암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내시경 조직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증상이 없으면 10대는 뭐 특별히 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경험상 20대 초반의 위암도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은 없더라도 만약에 가족력 때문에 좀 걱정스럽다면 20대 중반 들어서 한번 위내시경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엄밀하게 뭐 유전성 위암 그걸로 볼 정도는 아닌데 네.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종종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게 위궤양이라는 게 이제 위벽이 움푹 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양성 위궤양이고 원래 이제 위암을 한 건 악성 위궤양 그러니까 예. 위암도 위궤양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악성 암세포가 원인이 된 궤양이니까 어쨌든 악성 위궤양은 위암인데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위궤양이 이제 좀 초기에는 아마 좀 악성하고 좀 구별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처음에는 양성 위궤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악성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우리 안상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궤양인데 이건 대부분 내시경 소견이 정확하긴 한데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악성인 경우가 좀 잘 이게 확인 안 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마 소확인외과 선생님이 대부분 이런 경우는 아마 내시경을 한번 다시 해서 뭐 확인하든지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진짜 그 악성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 담당 내시경 담당한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추적하면서 이게 암이 아닌지는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인데요. 그 환자분께서 물어보신 게 위액은 살균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위절제로 위액이 분비되지 않으면 살균 역할을 못해서 세균 등에 더 취약한지 감염에 더 신경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질문해 오셨거든요. 네. 위에 이제 대표적인 기능이 이제 위산을 분비하는 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위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위산이 전절제 하는 경우는 이제 당연히 안 나오고 하부절제 수술에서 위를 50에서 한 70% 정도 절제하는 경우에는 안 나오거나 굉장히 이제 적은 양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산이 나오면서 우리가 먹었던 음식을 위산이 이제 약간 살균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수술 직후에 항상 환자들 교육할 때 얘기하는 게 가능한 초창기에는 음식을 익혀서 드시는 게 좋고 가능한 이제 날 것은 수술 직후에는 안 드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수술 받고 나서 항암을 하는 환자들 아까 2기 이상에서 이제 항암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항암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감염에도 좀 취약할 수 있고 장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암 치료 받는 기간에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통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보통은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식사에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돼서 식사가 이제 좀 편해집니다. 이제 잘 먹고 환자분이 생각하기에도 식사 많이 이제 좋아졌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이제 날 것들이라든지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회인데요. 예, 회 같은 것도 이제 한번 드셔라고 이제 드셔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초창기에는 확실히 이제 익혀서 드시고 먹을 때 이제 입에서 상당히 많이 씹어서 넘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손 위생이라든지 구강 위생에도 이제 신경을 쓰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들 이제 항암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고 회를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회를 즐기는 분도 많이 계신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치료를 하면서 그 즐거움을 박탈당하시니까 좀 그렇긴 하던데 이제 항암하는 동안에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회는 보통 좀 최대한 삼가하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거는 위암 항암술 말고 일반적인 항암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항암을 했을 때 주로 우리가 영향받는 그 면역 기능 저하라는 거는 우리 백혈구 세포 중에 호중구라 그래가지고 네. 호중구 그거는 이제 세균 이제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 주로 세균에 대한 방어 세포인데 그게 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항암하시게 되면은 호중구 수치가 좀 떨어졌다가 회복되고 떨어졌다 회복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그 항암제 약제에 따라서는 호중구 감소증이 별로 영향이 없는 약제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회는 최대한 삼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약제의 종류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그게 유연성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본인께서 꼭 드시고 싶으시면 담당 의사랑 잘 상의하셔가지고 뭐 스케줄 봐가지고 중간에 좀 드실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네, 이제 조금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위암 전 절제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전의 나쁜 습관, 짠 음식, 음주 등을 버리고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자 하는데 수술 후 좋은 식습관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네, 전절제 하면 이제 위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위의 역할은 이 상부 쪽에서 이제 저장하는 역할, 그 중간 정도에서 이제 소화액, 일부 단백질을 소화하는 펩신, 그리고 아까 질문에 나왔던 위산 분비, 그래서 살균하는 작용을 해주고 이제 하부 쪽 내려와서 전정부에서 이제 음식을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위인데 그 모든 게 다 없어지는 상태거든요. 위 전절제술을 받으면.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식습관은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 수술 받고 나서 이제 설명드릴 때 한국 분들 식사 속도 되게 빠르거든요. 저도 뭐 이제 수술하면서 중간에 먹는 식사는 거의 한 2, 3분, 3, 4분 내에 이제 먹고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좀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긴 하지만 환자분들한테는 40분 기준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40분 정도, 근데 양도 적거든요. 위 전절제 하신 분들이 저는 뭐 한 요 정도 양을 먹지만 위 전절제술을 하신 분들은 요만큼 먹거든요. 근데 이걸 40분 동안 씹어서 먹으라 그러면 이제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초창기에 이 길이 잘 든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입에서 이제 미음처럼 만들어서 넘기는 이런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쁜 음식,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담배, 뭐 술, 그다음에 염장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삼가하고 규칙적인 이제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위수술을 받고 나면 이제 체중이 빠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좀 이제 지방은 빼고 싶지만 근육은 또 유지하고 싶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근력 운동을 좀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많이 가릴 음식은 없는데 골고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균형이 잡힌 영양가 있는 식사로 골고루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 섭취하는 거 권유드리고요. 임상 연구에서도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돼 있고요. 전절제 하게 되면 이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비타민 B12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 써서 이제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항산화제나 이런 항산화 관련된 식품들 복용하는 것도 이제 권장할 만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나왔던 연구 중에 하나가 인삼 관련해서 이제 생존율이 약간 증가하는 이런 보고가 있어서 그런 인삼 관련한 제품들, 홍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맞아요. 네, 정관장,
이 제품명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섭취하는 것도 이제 고려해 볼 만하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약간 고가의 이제 검증되지 않은 면역 치료들, 한약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어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너무, 그리고 가격도 고가고, 그래서 그렇게 이런 치료들은 이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진료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궁금했던 게, 비타민 B12번이 옛날에는 네. 주사로 그냥 뭐 하루,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이렇게 좀, 네. 근데 요즘엔 먹는 약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먹는 그게- 것도 있습니다. 근데 먹는 약은 또 이제 계속 복용을 해야 되니까 좀, 맞습니다. 주사는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조금 더 늘릴 수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더 좋다 뭐 이런 게 있나요?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와서 근육 주사, 엉덩이 주사로 맞는 게 편하다. 나는 그거를 그리고 빼먹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드리고, 그래도 나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뭐 영양제, 이제 어느 정도 위암 환자 보통 50대, 60대시니까 혈압약이나 이런 것들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을 때 같이 한 알 정도 먹는 게 나는 더 낫다라고 하면 이제 먹는 약으로 해드리고. 이게 위전절제술이면 이제 위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그래서 네.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관리해야 예, 됩니다. 평생이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그냥 하나만 말씀드린 밑에 고가의 면역 치료 이게 언급인데 사실 이게 여기서 면역 치료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 면역 강화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 면역이라는 게 좀 너무 두루뭉실하게 그냥 면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걸 먹으면 몸에 뭐 면역이 더 좋아지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면역이라고 하는 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좀 저희들이 봤을 때 좀 객관화시키기 좀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면역이라고 많이 이야기할 것 같고 해서 이게 좀 아직까지는 조금 좀 검증이 좀 덜 되어 보이는 게 많다. 그래서 너무 그런 쪽으로는 좀 매달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네. 이제 다음 질문이 위 일부 절제 수술 후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기 등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몸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암 수술한 환자가 운동을 해야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것도 질문 많이 하셔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일단 부분 절제술 하고 나서 6개월 정도면 식사가 이제 거의 다 이제 정상화될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열량 공급이라든지 뭐 식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상처가 사실은 예전에 이제 개복을 하게 되면 상처 관련한 게 이제 불편감이 사실은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6개월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무거운 걸 든다든지 뭐 뛴다든지 했을 때 이 상처 부분이 땡기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는 이제 많은 위암 수술을 대부분 이제 복강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상처 관련한 이제 불편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신경을 쓰시게 되는데, 주기적으로 이제 운동하시는 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고, 이제 위 수술을 받게 되면은 체중 감량이 되는데, 체중 감량될 때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근력 운동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이제 수술 직후에서 한 2주 정도까지는 상처가 좀 안정화되면서, 그리고 좀 힘을 주게 되면 상처 쪽에 좀 통증이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식사도 아직은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수술에 따른 약간 체력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힘든 운동은 좋지 않고 조금 빠르게 걷는 정도의 운동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항암 치료 받게 되면 운동 어떻게 설명하세요? 좀 쉽지 않은. 그게 사실 딱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항암에 대해서 힘들게 느끼자 그 정도 차이 같은데, 사실은 제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기초 체력이 좋으시면 당연히 더 잘 견디시거든요. 그래서 항암 때문에 운동을 그렇게 제한을 시키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항암하다 보면 이제 특정 시기가 좀 힘든 시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사 항암제 맞았는데 뭐 일주째가 첫째 주가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다, 그런 경우는 너무 과하게 운동하시면 좀 체력적 부담이 되시니까 그런 경우는 좀 가볍게 하시고, 이제 한 며칠 정도 지나서 체력이 나아지시면은 통상대로 하시고 해서, 어쨌든 저희들 생각에는 그래도 운동은 꾸준히 하셔가지고 본인 체력을 잘 유지하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또 항암도 잘 견디시니까 또 경과도 좋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위암 수술을 받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
뭐 혈당이 이제 좀 떨어졌을 때 열량 공급이라든지 수분 보충,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됐을 때 이제 수분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수술 받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는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강한 운동을 오랫동안 강도가 높게 하는 건 좋지는 않고요. 그래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운동한 후에 충분히 10에서 한 20분 정도는 휴식을 취하고 그 사이에 열량 및 좀 수분 보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주의해야 될 운동은 특별한 건 없는데 제 경험상 아까 이제 내장 탈장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물구나무 서기를 하거나 이렇게 거꾸로 매달리는 경우에 생겼던 그 공간으로 이렇게 장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실제 그렇게 해서 응급실로 왔던 환자도 있고요. 또 한 명은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이제 건강 관리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 갖고 이제 나무를 이렇게 도끼로 이렇게 패는 거를 하셨는데 이렇게 뒤로 굉장히 동작을 크게 해서 탁 쳤는데 그 순간 장이 이렇게 돌아서 내장 탈장이 돼서 응급실로 와서 이제 수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몸이 약간 이렇게 약간 돌아가는 급격한 이런 자세의 변화가 있는 그런 운동은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위암 수술 후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잘 못하고 뭘 먹어도 입안이 쓰고 잘 못 먹겠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몸무게도 빠지시고 그래서 뭐 너무 기운이 없는 경우에는 수액 등 보충제를 사용할 수 있냐, 영양제를 복용한 것도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이건 아마 그 위암 수술 후에 느끼시는 식욕 부진 뭐 이런 데 대한 일반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질문해 주신 분의 일단 수술 전 체중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위암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 체중 감소는 물론 이제 안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살찌시는 분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수술 후 1년 정도 지났을 때 보통 원래 체중의 한 5에서 15%까지 이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보통 이제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분이 수술 전 몸무게가 70kg였는데 7kg가 빠졌다 그러면 이제 10% 정도가 감량된 거니까 요거는 이제 위수술 후에 이제 올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체중 감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술 전 몸무게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40kg에 아주 이제 체중이 덜 나가는 분이었는데 7kg 빠진 거는 심각하게 사실은 체중 감량이 된 거기 때문에 뭔가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에 뭐 내장 그 문합 부위가 뭐 좁아졌다든지 뭐 흡수되는 영역이 뭐 줄어들었다든지 하는 그런 원인을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운이 없는 경우에는 먹는 걸로 충분히 이런 수분이나 열량 공급이 안 되면 당연히 수액 등으로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 받는 거는 사실은 근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 기운이 없는 게 장기간 이제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담당 전문의와 이제 상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종합 비타민 종류로 해서 이제 복용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고요. 입맛 없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절제술 자체와 그다음에 신경이 잘리기 때문에 오는 그 자체도 있고 전절제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부 쪽에서 입맛을 돌게 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식욕이 떨어지는 또는 뭐 이제 담즙이 역류된다든지 음식물 자체가 역류가 되면서 이제 입맛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즙 역류라든지 음식물 역류에 대해서는 투약이라든지 아주 이제 담즙 역류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입맛 저하의 원인이라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맛자의 원인이 종류별로 참 많습니다. 네. 그냥 쉽게 생각은 했는데 종류가 꽤 많네요. 그래서 참 이게 참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그 체중 이렇게 빠지는 분들 많이 보는데요. 네. 이게 제가 딱 보면 이제 빠지면 또 다시 잘 안 늘더라고요. 사실 좀 답답하게 이렇게 보면 좀 마르셔서 조금 체중이 좀 늘었으면 좋겠고 본인께서는 되게 잘 드신다고 하는데 이게 아예 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째 몸무게가 거의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전절제술은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부분 절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 체중으로 이제 돌아오는 경우도 꽤 있고
하부절제술 말고 요새 이제 기능 보존 수술이라 그래서 유문 보존하는 경우라든지, 전절제술 대신에 아주 초기암에서 상부 쪽에 있는 경우에 예전에는 전절제를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상부절제술 하거든요. 그래서 아랫부분 위를 살리게 되면 저런 이제 체중 감량을 그래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전절제술 하신 분들 보면은 참 이게 키도 되게 크셔 보는데 체중이 너무 좀 야위셔. 근데 또 근육은 또 있어도 다 괜찮으신데 네. 체중이 너무 안 늘어서 조금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랬던 분 종종 봐서 정말 체중이 안 늘더라고요 보니까. 네. 계속 그 상태를 가시고서 좀 저도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해서 정보를 드리려고 했는데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사진을 마지막 가져온 건 이제 저희 위암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환자분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거는 뭐 의사 한 명으로 이제 결정하는 시대는 완전히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외과 선생님께서는 위암 치료의 제일 핵심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소화기 내과에서 당연히 진단을 잘 해주셔야 되고 요즘 또 특히 초기 위암은 또 내시경 절제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항암 치료 뭐 저희도 하지만 항암 치료 이제 필요한 분들 저희들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 이들 또 치료하다 보면 요즘엔 또 이제 그 환자분별로 이제 그 종양의 특성이 너무 달라가지고 네. 병리 선생님들 잘 진단해줘가지고 잘 분류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영상학과 선생님께서 또 이제 환자분 그 종양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이거 잘 진단해 주셔가지고 또 그분들 의견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또 수술 범위 잡는다든지 저희들이 또 항암하다가 수술을 할지 어떻게 결정할지 또 그분 상의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학제 진료가 정말 필요하신 것 같고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 진료 보실 때 여러 선생님들 의견 잘 들으시고 치료 결정 잘 따라주시면 참 경과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안상훈 선생님께서 정말 소중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 한 말씀. 네. 너무 이렇게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아서 이 영상 보시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하시면 이 답글에 달아주시고 네, 네. 영상 이거 올라오게 되면 저도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보고 질문들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환자분께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건강과 행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